선생님, 초4인데 선행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중등 과정 들어가야 하나요? 한 학기 선행이 맞는 걸까요?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죠. 확실한 건 선행을 위한 선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행은 overflow, 넘침입니다. 현행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쉬워져서 그 다음이 궁금해지고, 물론 교사가 유도하는 노하우가 필요하죠. 배울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듯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진짜 선행입니다. 어떤 지식을 몇 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배워서는 안 돼. 이런 법은 없겠죠. 제대로 단계를 밟는다면 빠른 배움과 성장은 독려해야 하는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럼 학교 진도만 딱 맞춰서 하면 될까요? 한 학기 정도 앞선 선행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수학 교육 과정을 볼 때 현행에만 머무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행 교과 과정이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를 틔우기에는 너무 늦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서 잘 설계했겠지만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해 본 저의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수학 교과 과정과 여러 교수법들에 대해서 제가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의 수학 커리큘럼과 수학교육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흔히 말씀하시는 수학 개념의 진짜 시작은 분수를 배우면서부터입니다. 수가 쪼개지고 합쳐지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부터 아이들의 뇌가 비로소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과 과정은 이 중요한 분수를 3, 4학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수를 잘 다루고 익숙해지는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죠. 또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약수와 배수, 소인수 분해와 같은 핵심 개념도 5학년은 되어야 나오죠. 그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3, 4년 동안 지루한 사칙 연산과 지루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계적인 연산만 반복하다가 뇌가 굳어버리죠. 더 안 좋은 것은 개념이 충분히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수학의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어린 나이부터 정작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꼬아놓은 심화 문제라는 것에 불필요하게 노출된다는 거죠. 막상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시기에 이미 수학은 지겨운 계산 또는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풀이라고 입력이 된 뒤죠. 그래서 저는 보다 이른 시기에 적절하게 수학 개념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가 수학을 마음껏 즐겁게 배우려면 분수나 수의 분해 같은 진짜 수학의 씨앗들을 미리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수학 공부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억지로 빼는 진도는 독이지만 사고력을 틔우기 위한 개념 확장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지만 정작 내 아이가 기초가 탄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정확한 측정 도구가 없죠. 학원 말만 믿고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진도만 빼는 거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금 나가는 우리 아이의 수학의 선행이 독이 되는 건지 약이 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3가지 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테스트의 타이밍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단원 평가를 언제 보나요? 그 단원이 끝나자마자 보죠. 방금 배웠고 공식이 머리에 둥둥 떠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당연히 90점, 100점이 나오죠. 어머님들은 이걸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 기억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력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느냐입니다.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아이가 3단원을 공부할 때 예고 없이 1단원의 응용 문제를 툭 던져보세요.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인간은 2주가 지나면 학습 내용의 80%를 잊어버린다고 하죠. 이 2주라는 망각의 강을 건너고도 살아남은 지식이야말로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미 2주 전, 한 달 전, 지난 학기와 지난 학년의 문제를 못 푼다면 이때는 선행을 스탑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현재 배우는 것과 지난 과정의 문제를 몇 문제씩 함께 구성하여 출제합니다. 제가 수학을 지도하는 한 절대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설계를 해둔 거죠. 두 번째는 개념의 경계선을 아는지 묻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유형을 외웁니다. 속력 문제는 이렇게 식을 세우고 소금물 문제는 저렇게 식을 세우고 이건 자판기처럼 답을 내놓는 것이지 수학적 사고력이 아닙니다. 이걸 걸러내는 질문법이 있죠.
바로 조건 비틀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맞았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여기서 시간이 시속이 아니라 분속이라면 어떻게 될까? 도형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뀌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니? 진짜 개념이 잡힌 아이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 공식은 못 써요.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반면에 선행 진도만 뺀 아이들은 당황합니다. 그건 학원에서 안 배웠는데요. 자, 해결책은 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 why 뿐만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니? what if를 물어보셔야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그 아이는 그 문제만 풀 줄 아는 겁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100% 무너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를 고치게 해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틀렸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어머님이 일부러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식을 쭉 쓰다가 중간에 논리적 오류를 하나 심어 놓는 겁니다. 등호를 잘못 쓰거나 이항을 잘못했거나, 그리고 아이에게 던져주세요. 내가 이걸 풀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어디서 틀린 건지 네가 한번 찾아볼래? 만약 아이가 엄마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넘어가야지, 엄마 여기서 킬로미터를 미터의 단위로 안 바꿨잖아, 그래서 답이 틀린 거야, 정확하게 오류 지점을 짚어낸다면 이 아이는 다음 진도를 나가도 되겠죠. 반대로 그냥 답이 틀린 것 같은데 하고 뭉뚱그려 말한다면 아직 그 개념의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니까 더 충분히 머물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선행학습, 고인가 스탑인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지난 단원의 문제를 예고 없이 풀었을 때 정답률이 80% 이상인가? 둘째, 조건을 바꿨을 때 풀이 과정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잘못된 풀이 과정에서 오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는 학원에서도 잘 안 해줍니다. 진도 빼기가 바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신경 써야 해서 시간과 품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이 기준을 딱 잡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 선행학습에 모래성을 쌓는지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지 정확히 보일 것입니다. 다른 친구보다 선행이 조금 늦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모르는데 아는 척 넘어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구멍난 벽돌로 10층을 쌓지 마시고 간단한 벽돌로 3층부터 제대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교육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데 영상에 댓글이 없다 보니 정작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수학 선행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이나 궁금한 점 무엇이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열무톡 구독자님들의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